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차순위 매수 신고 무조건 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차순위 매수 신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효율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의 경매 사건에 2명 이상이 입찰을 한 경우 집행관이 개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차순위 매수 신고하실 분 계십니까? 라는 안내 멘트입니다. 여기에서 차순위 매수 신고란 쉽게 말씀드리면 1등으로 낙찰된 사람, 즉 매수인이 대금 납부 기한 내에 잔금을 내지 못할 때 다시 경매를 하지 않고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한 사람에게 잔금을 내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한 사람은 입찰 당일 보증금 10%를 내야 하고 낙찰자가 잔금을 낼 때까지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낙찰자가 잔금을 낸 경우는 입찰 보증금 10%에 대하여 법원에 보관된 날만큼 나중에 법정 이자와 함께 돌려받습니다. 잔금 미납으로 다시 경매를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시간을 줄여 경매 물건을 빨리빨리 진행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런데 차순위 매수 신고는 반드시 2등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조건에 맞는 사람이면 순위에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 조건은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 즉 낙찰가에서 그 회의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 쓴 사람 중에서 많이 쓴 사람이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가 1억짜리 아파트인데 1회차에서 유찰되어 30% 저감된 2회차에서 최저가가 7천만 원인 사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2회차 최저가 7천만 원에서 경매가 진행되어 1등으로 낙찰된 사람이 8,500만 원, 2등이 8,300만 원, 3등이 8,200만 원, 4등이 8,000만 원, 5등이 7,600만 원 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차순위 매수 신고는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 즉 낙찰가 8,500만 원에서 그 회차, 여기서는 2회차이죠. 그래서 2회차의 최저가인 7천만 원의 10%인 보증금 700만 원을 뺀 금액 이상 쓴 사람 중에서 많이 쓴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낙찰가 8,5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뺀 금액인 7,800만 원 이상 쓴 사람 중에서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사건에서는 7,800만 원 이상을 쓴 2등, 3등, 4등 모두가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고 3명 모두가 신고한 경우는 그중 높게 쓴 2등만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2등, 3등, 4등 모두 차순위 매수 신고를 안 한 경우는 차순위 매수 신고자가 없는 경우이죠. 그리고 2등은 하지 않고 3등, 4등만 한 경우는 3등이 되는 것이고 4등 혼자만 한 경우는 4등이 차순위 매수 신고자가 됩니다. 또한 2등, 3등은 하지 않고 4등이 똑같은 금액으로 2명이 있었는데 4등 둘 다 차순위 신고를 한 경우는 즉석에서 추첨하여 그중 1명만 차순위로 결정합니다. 또한 만약에 2등이 7,800만 원 이하를 쓴 경우는 비록 2등이라도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차순위 매수 신고가 뭔지는 정확히 아시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 여러분이 20명이 입찰한 어떤 사건에 입찰을 하였는데 아깝게 2등이나 3등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개찰을 하면서 집행관이 차순위 신고하실 분 계십니까? 라고 말할 때 일단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당장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때 저는 가급적이면 차순위 매수 신고를 무조건 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기회비용 상실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이 여유가 있는 경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 보증금이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차순위 신고를 하였다가 낙찰자가 잔금을 아직 내지 않은 상태라 보증금이 법원에 묶여있는 상태에서 수익이 더 좋은 물건이 경매로 나왔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앞에 수익이 더 좋은 물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없어 입찰을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11명이 입찰한 공장 경매 사건에서 3등을 했는데 차순위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한 달 후에 더 좋은 공장을 낙찰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몇백만 원인 경우는 그래도 덜한데 보증금이 몇천만 원 또는
몇억 원 이상인 빌딩, 공장인 경우는 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얻기 위해 차순위 신고를 되도록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찰자가 매각 허가 확정이 되자마자 잔금을 낼지 약 한 달 반 정도의 대금 납부 기한을 다 채워 마지막 날에 잔금을 낼지는 오직 낙찰자만이 알 수 있죠. 특히 아파트의 경우는 대금 납부 기한 안에 얼마든지 수익이 더 좋은 물건이 경매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투자 기회가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 기회를 넓히기 위해 제 경험상 되도록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투자 목적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수요 목적이라도 차순위 신고를 했다가 낙찰자가 잔금을 내버리면 어차피 소유권을 가져올 수도 없고 다른 일도 못하고 헛고생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순위 신고를 더욱더 가급적 아니면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개인적 생각으로 어렵게 마련한 투자금의 운명을 유행에 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수요자라도 소유권을 가져올지가 불확실한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지 말고 차라리 금매 물건을 찾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이 높을 것입니다. 제 경험상 차순위 매수 신고의 취지는 좋으나 그것은 허울 뿐이고 그 효율성 빈도를 따져보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현실을 못 따르는 경우를 우리들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법은 법이고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입찰을 계속하다 보면 분명히 차순위 매수 신고에 대한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집행관 앞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어떻게 할지를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되었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좀 더 알찬 내용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참고로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죠.